오늘은 엔터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엔터주가 기대감이 많죠.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또 에미상의 주요 수상을 했었고요. 경기 침체 피난처라도 불리는 게 이 엔터주이고요. 실적도 괜찮죠. 오늘은 엔터주 이야기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위원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엔터 애널리스트 가운데 찐이시죠, 우리 유성만 의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오늘 엔터주에 대한 궁금증들을 좀 쫙 풀면서 영광입니다. 투자의 아이들을 좀 풀어가겠습니다. 일단 엔터사들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뭐 걸그룹 제2의 전성시대 이러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주가 변동성은 꽤 크게 나오던데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엔터주가요. 올해 초에 정말 좋았습니다. 네. 올해 초에 좋았다가 이제 좀 올해 이제 중반부터는 좀 이렇게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이제 물론 보이그룹이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각 엔터사들이 걸그룹들 특히 이제 4세대 걸그룹이라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뭐 에스파나 뉴진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세대 걸그룹들이 아주 그냥 데뷔 초나 아니면 데뷔 한 2집, 그러니까 채 2년도 안 되는 시점부터 기존 대비 엄청난 이런 앨범 판매량이나 뭐 유튜브나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또 이제 그런 걸그룹에 대한 이런 기대감 또 그래서 각 엔터사들이 좀 이제 공격적으로 이런 그 4세대 신인 걸그룹을 육성하고 있고 또 이제 올해 말보다는 오히려 내년쯤 되면은 아마 또 새로 각 엔터사들의 또 신인 걸그룹들이 많이 이렇게 데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2의 걸그룹 전성시대를 했는데 제2가 아니라 벌써 제너레이션 4, 4세대 걸그룹이라고 하니까 예. 제가 한참 뒤쳐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주요 엔터 4사의 핵심적인 모멘텀들을 각사마다 스토리가 있고 성장 모멘텀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각각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하이브부터 볼 텐데요. 하이브는 역시나 뭐 뉴진스 돌풍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BTS 군입대 이후로 지금 확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 확 쪼그라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군입대 문제는 이제 매듭이 된 거예요? 역시 네 박사님 제일 일단 키포인트를 딱 질문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브 원래 빅히트죠. 네. 빅히트가 사명 변경했는데 하이브 하면은 이제 BTS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하이브 그러니까 처음 상장할 때 빅히트였을 때는 네. 이제 그 당시 빅히트 매출의 거의 대부분 99%가 거의 이제 뭐 이런 그 BTS였는데 현재는요 지금은 예, 많이 줄어들어서 네. 지금은 BTS가 하이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뭐냐면 네. 이제 빅히트가 상장하고 돈을 벌면서 하이브로 변하면서 이제 그 다른 엔터테인먼트 레이블사를 M&A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플레디스란 엔터사인데 그 중에 세븐틴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세븐틴이 이제 흔히 말하는 K-팝 아이돌의 그 빅뱅, 엑소, BTS, 그 다음이 세븐틴이라고 다들 하는데, 그걸 이제 인수하는 바람에 있고요. 그리고 또 뭐 CJ와 같이 런칭한 엔하이픈,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데뷔를 시킨 TXT,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예, 그것도 있고 또 뭐 걸그룹 중에 르세라핌, 그리고 얼마 전에 데뷔한 뉴진스, 그리고 하이브가 런칭한 자체적인 엔터 플랫폼인 위버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BTS 없이도 나머지 절반의 매출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네. 하이브 주가를 설명하는 요인의 90% 이상은 역시나 BTS잖아요. 아니 차라리 그 BTS 군입대 문제가 마무리가 돼버리고 예. 차라리 군대 간다. 예. 예.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될 텐데 이게 계속 뭐 여진이 남아있으니까 오히려 주가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럼 안 되겠지만 네. 좀 굳이 하이브뿐만 아니라 네. 모든 엔터사들 제가 또 엔터에 이렇게 잠시 있어 봤지만 그러니까요.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코로나가 길 줄 알았으면 코로나 시작하지만 군대 갔다 오면은 딱 코로나 갔다 코로나 2년 됐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군대 가면 요즘에 한 2년쯤 공백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또 개중에는 때마침 그때 딱 맞춰서 갔다가 제대한 아티스트 분들은 제일 흔히 말로 그냥 좀 행운을 열었고 좀 더 있다 하신 분들은 코로나 때 버텼는데 또 군대도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자영업자들이랑 마찬가지예요. 버티다가 힘들어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차라리 BTS가 뭐
군대를 언제 입대하고 뭐 그랬으면 이게 모든 게 딱 명확할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지지분이하니까 그래서 다시 본론 돌아가서 예, 예. 어떻게 될 것 같냐. 예. 일단 저는요. 제가 작년 4월 달쯤에 한번 하이브에 관련된 레포트를 썼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내년이죠. 올해 한 중반,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올해 중반이었습니다. 그 맥시멈 날짜가 올해 한 중반쯤 되면은 군대를 가는데 다 같이 멤버 7명이 동반 입대를 할 거다. 아, 한 방에 예. 끝낸다, 한 큐에. 예, 그랬는데 또 이제 지금 변하고 또 이제 올해 또 4월 달부터 또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봤을 때 지금 현 정권에서 상당히 조금 이제 뭐 뉴스 보시면 더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요. 이번 좀 BTS 병역 문제 좀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말하면 뭐 이런 그 문화예술인에 대한 뭐 병역 연기 그런 거 좀 애를 쓰려는. 예, 그래서 네. 좀 상당히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1번이 그거고 이 두 번째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봤는데 9월 한 5일쯤인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60 정도고 찬성이 40이었는데 불과 한 3, 4일 뒤에 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땐 찬성이 한 65, 반대가 한 35 정도, 35, 7.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 이제 좀 일단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이 병역 문제에 대한 좀 상당히 오픈되고 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나마 이제 그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제 뭐 병무청 이런 데서도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게 더 확실하니까요. 예, 차라리 그냥 갔다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예. 계속 여진이 남아서 예. 해줄 것처럼 여론조사 한다고 그랬다가 또 아니라 그랬다가 예. 무슨 뭐 군복무 하면서 공연을 할 수 있겠다 그랬다가 또 뭐 아니라 그랬다가 예.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그 병역 문제는 일종의 뭐 엄청난 그런 핵이죠, 거다 핵. 핵이기 예, 때문에 예. 특히나 또 가장 오히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20, 30대 그렇죠. 군복무를 간 마치시거나 예. 가야 될 남성분들이시거든요. 우리처럼 오래전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괜찮은데 예, 그런데 예, 벌써 저도 한 20년이 됐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근데 예, 또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칼로 물 베듯이 하기 네. 힘들다는 건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니까 종합해 보니까 작년 4월에 썼던 레포트와 달리 제가 이번 주에 레포트를 썼거든요. 네, 하이브에 네, 대해서 저는 좀 입장을 선회해서 BTS의 병역 문제에 대해 아니라 큰 차원에서 이 문화예술 좀 우수 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아 뭔가 예, 뭔가 전에서 뭐 그게 꼭 대놓고 병역 면제라기보다는 뭐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면은 입대 제한 연령을 좀 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연기해주는. 예를 들면 지금이 뭐 만 30세까지면 그거를 네. 뭐 40세까지 해준다던가 예.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체 복무니 좀 그런 거 제가 보면 그런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BTS는 지난번에 이제 군입 때 뭐하고 해체한다고 뭐 얼마야? 2조짜리 식사했다고 그때 확 예. 무너진 걸 회복을 못 하겠지만 그럼 모멘텀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슈팅할 가능성도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제 생각대로 네. 어떻게든 이 현역 군입대 말고 다른 좀 유연하고 좀 대체적인 방안이 한다면요. 그 말씀하신 유튜브 했을 때 그 주가는 단번에 회복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또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되고요. 단 이제 제 올해 실적 추정할 때요. 올해 말까지는 어쨌든 이 BTS가 개개인의 활동은 할지라도 완전체 전원이 하는 활동은 안 하거든요. 이제 네. 계획이 없거든요. 이제 뭐 조만간 부산에서 아시아드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네.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네. 비용을 하이브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 언론 보도된 게 얼마더라? 약 한 7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회사에서 70억을 쓰는데 예. 그냥 쓰겠어요. 70억 썼는데 아. 신경 좀 써줘. 예. 라는 물밑에 그죠? 뭐 그건 뭐 제가 그 회사 하기가 이제 관계자 아니라서요. 어렵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내년도에 대해서는 아직 병역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도 BTS 완전체 활동에 대한 아직 공식적인 네. 추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의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에 하이브 실적 추정은 분명 이제 줄어드는 감익이라서 다들 목표 주가도 하향하고 했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 그렇습니다. 아직 이게 병역 문제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 네. 제가 지금 예상을 하는 대로 병역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지금 정말 최고의 매수 기회가 아닌가. 물론 변수는 있어요. 예, 물론 변수가 그죠? 있습니다. 이걸 예. 독단적으로 어떻게 갈 걸로 얘기는 어렵지만 예. 뭔가 사실은 좀 그리고 그것만 기대해서 사실 하이브에 뭐 많이 실긴 그렇지만 예.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모멘텀이 살아있다. 예, 예.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려면 끝이 없어요. 이게 지금 뭐 하이브 관심은 많지만 다른 게 얘기할 게 많으니까 예.